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대성산업을 중심으로 차트와 수급, 업황, 재무 상태, 그리고 상승 재료와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단기 테마로 접근해야 할지 아니면 중장기 관점에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감정은 최대한 빼고 숫자와 흐름 위주로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성산업은 지난해 12월 중순을 전후로 굉장히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7,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치솟았고 그 직후 하루 만에 10% 넘게 밀리면서 강한 변동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천천히 오른 주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적 개선이나 사업 성과가 누적되며 올라간 흐름이 아니라 특정 이슈가 부각되면서 단기간에 자금이 몰렸다가 빠르게 빠져나간 전형적인 테마성 급등 패턴에 가깝습니다. 특히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매우 컸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반복적으로 출현했다는 점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나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입니다. 대성산업의 수급 구조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급등 구간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장기 자금이라기보다는 단기 성격의 개인 자금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바로 내부자들의 지분 변화입니다. 오너 3세를 포함한 친인척, 임원, 그리고 계열사까지 비슷한 시기에 지분을 줄이는 공시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범위와 시점이 꽤 넓습니다. 수급 관점에서 보면 내부자들은 이 주가 레벨을 더 모아야 할 구간이 아니라 정리해도 되는 구간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업황을 보겠습니다. 대성산업은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입니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운영, 에너지 유통, 보일러와 열병합 발전 등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수요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는 필수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이 사업 구조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확산, 에너지 전환, 친환경 정책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전통 에너지 유통 사업의 장기 성장성은 계속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업황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매력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무 상태도 함께 보겠습니다. 대성산업은 과거에 재무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은 이력이 있습니다. 자본 잠식 위기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 만큼 재무 구조에 대해 시장이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배경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은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순이익 역시 해마다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기업의 경우 PE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이미 실적의 불안정성과 성장 한계를 할인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가를 끌어올린 상승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본업이 아닙니다.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부동산 재개발 기대감입니다. 대성산업이 해당 지역 인근에 주유소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자산 재평가 기대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재료가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나 사업 확장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거래소 역시 주가 움직임을 과도한 변동성으로 판단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해제되었지만 재지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건 거래소 입장에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상승 재료를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뉴스 혹은 시장 분위기에 따른 테마 재점화 정도가 전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업의 체질이 바뀌었다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제 리스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와 신뢰 문제입니다. 내부자 매도 이력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상단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프리미엄을 붙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실적 변동성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기와 에너지 가격에 따라 실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급 구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비중이 낮다는 것은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투자 경고 재지정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단기 추격 매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성산업은 갑자기 좋아진 기업이 아닙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였고 그 이유는 본업이 아니라 테마였습니다. 이 종목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시 오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기업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달라졌느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성산업은 지금 시점에서 장기 성장주로 접근하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테마성 종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공격적으로 추격하기보다는 흐름을 관찰하고 차분하게 선별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